달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데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이 의정활동을 펼치실 생각입니까? 예, 우선 그동안 국회가 좀 파행이 됐었는데요. 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예산안과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돋보기로 봐야 할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태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을 더 주면 합의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합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으로서는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으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예. 후에 국회가 계속 파행돼 오다가 다행히 이제 임시국회가 여야 합으로 기원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 물가, 전세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할 일 제쳐놓고 정치적 이슈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여야가 이제 뜻을 같이 한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당으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이제 그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될 거를 이제 74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뭐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뭐 임대주택법, 예금자 보호법, 예. 이주아동 권리 보장법 이런 것들을 이제 민생 법안으로 지금 해놓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임시국회에서 법안도 중요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면에서도 그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세, 물가, 구제역, 뭐 예. 실업 등 문제가 많죠. 민생 문제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방법을 찾고 또 정부에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예. 또 특히 물가나 구제역 부분은 이게 원인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 물가가 오르는 지금 그 물가 문제를 보면 원인이 기후 변화나 뭐 대외 환경 변화 등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도 여야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UAE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동의할 수 있는 건가요? 2월 임시국회에서? 예, 저희는 뭐 구제역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 문제를 얘기할 차원이 아니라 예. 지금 후속 조치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구제역 특위를 저희가 가동해서 당정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후속 대책으로 뭐 그 매몰지 4,600곳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예. 또 그것도 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 시도당 위원장을 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내일 그래서 그 시도당 위원장과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지 국정조사는 너무 그 정책 이게 정치 쟁점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외의 부분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국민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예, 뭐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그 이명계약이다 뭐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대형 어떤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국제과제를 외국의 국제과제를 우리가 따오는 경우에는 예. 이런 이제 파이낸싱이 거의 뭐 상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명계약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이거를 하면 우리가 역마진으로 손해를 볼 거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그 OECD에서 그 이율을 저희가 낮게 빌려서 그 UAE는 더 높은 이율로 받으면서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를 뭐 감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 초부터 4차례에 걸쳐서 국회 예. 기재위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인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시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블루오션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예.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계약도 굉장히 잘했고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야당이 서로 도와서 우리가 블루오션에 가는 거를 같이 힘을 줘야 될 때지 이걸 뭐 흠집내기로 해서 주저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저희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제역이나 UA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4대과 관련한 이제 친수구역법이라든지 과학벨트법과 관련한 이 수정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상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본 예.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상정에서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토론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하면은 저희가 반드시 예. 좋은 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EU FTA라든지 한미 FTA 동의안이 정부에서 이번 국회에 혹시 넘어옵니까? 예, 넘어올 거고요. 예, 예. 저희는 이 FTA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무역에 90% 정도 의존하는 나라로서 FTA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것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논의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좋은 그 해결책을 마련해내고 또 FTA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야가 그런 예. 거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빨리빨리 만들고 대비를 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야당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를 합니까? 이번 2월 국회에서? 저희는 뭐 최대한 예. 논의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민주당의 이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방금 그 배은희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쟁점을 짚어봤는데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예. 한미 FTA, 한유 FTA가 정부에서 이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계속해서 반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지금 한미 FTA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한 EU FTA 비준 예. 동의안만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하자라고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토론만 하나요? 아니면은 이 처리까지 합니까? 저희가 지금 한 EU FTA에 대해서는 예.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런 검증도 없었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이 한 EU FTA 역시도 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산업이라든가 의료기 같은 취약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부족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하되 철저하게 논의해서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피해에 따른 대책은 충분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예. 뭐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또 물리적으로 막으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강행 처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예. 눈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특히 한 EU FTA에 대한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행 처리를 막고자 이번에 한미 FTA는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구제역이라든지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구제역은 이 농촌 지역에 가보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경과, 대책, 어느 누구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 구제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UA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예산 날치기 때 국군을 원전을 지키는데 파병하는 동안도 같이 날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드러난 사실을 보면 지금 공사 금액의 절반인 93억 달러를 한국이 대출해 주는데 이 자금 회수에 2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지액이 186억 달러인데 이건 당시 프랑스에서 써낸 금액 365억 달러의 절반 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도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은행들이 참여를 꺼내서 자금 조달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은 모든 관계 상임과 함께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지난해 이 4대 강과 관련한 이제 이 친수구역법이라든지 이 과학 비즈니스벨트법이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수정안, 어떤 폐지안을 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이러한 법안들을 다시 논의하자고 상정을 합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이런 악법들은 지금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법들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의원들이 모르는 법이 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민들 앞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겁니다. 어제 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질이라고 말했고, 예. 이 한나라당 지도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어서 자중질환이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이 법안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도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과학벨트법이라든지 이런 지난 연말에 강행 철회했던 법들을 원천 무효하는 데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상정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는 데만 동의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실은 원천 무효해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 한나라당이 언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일단 논의하고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예. 그대로 가만히 못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거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자, 이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제 이 개헌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개헌 특위 구성에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에서 자체적인 어떤 개헌안을 갖고 나오면은 역시 동의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이 개헌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헌법을 지난 3년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요란해왔던 정권이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구제역 사태나 전세 대란,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한 상황인데 여당이 한겨롭게 개헌 논의하자 하는 것은 정말 이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가 개헌을 통해서 세력을 집결시키고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순수하게 개헌을 추진하고